다음에 무토를 볼게요. 무토 같은 경우는 오는 게 일단 천을 귀인이 붙어요. 잘 봐야 된다 이거. 귀인이 붙는다. 이 귀인이라는 것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어떤 말뚝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를 어떠한 그 좋은 현상이 있는데 3년 동안을 내가 붙들어 놓고 쓸 수 있는, 어디 안 도망가고, 그래서 자격증을 딴다거나 그래도 향후에 크게 직업적으로 연관될 수가 있어 가지고 그런 자격증을 딴다거나, 아니면 재물적으로 어떤 문서를 취득했는데 그것이 좋아지는 현상, 그리고 실제로 좋은 사람을 만나 가지고 남녀 간에 어떤 좋은 사람, 사업적으로 좋은 사람, 아니면 일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을 만나 가지고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이 된다.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요. 이걸 겁재라 그래서 안 좋다라고만 보면 안 돼요. 겁재라 그래도 미토 같은 경우는 겁재 작용이 활발하지만 이것은 정제의 여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활발한 겁재 작용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재 작용을 약하게 보고 귀인 작용과 정제의 여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문서를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향후에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귀인적인 존재를 만날 수 있는 운이다. 특히 남녀 간에는 이때 인연이 되면은 그 후에 좋은 쪽으로 나한테 오래 인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만날 수가 있다. 이것을 먼저 잡아놓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입고되는 것이 경금하고 정화가 되니까 이게 인성이 되고 식신이 되고, 이것은 기토는 뭐냐면은 내 형제 자매가 되겠죠.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불안, 이런 요소도 해석에 가미를 해주면 되겠다. 먼저 무토가 경자년에 식신이고 정제구에서 매우 좋았어요. 물론 무오일주 같은 경우는 뭐 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공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오일주 같은 경우는 좀 영양가가 떨어집니다. 같은 무토라고 해도 무오일주는 영양가가 좀 떨어진다. 이거를 감안하고 봐야겠다. 마찬가지로 무토가 지지로 해묘미가 있다. 해묘미가 있으면은 직장이면 직장의 부서 이동, 직장의 이동 변동, 그 다음에 주거지에 사고 팔고 이사 가는 일들, 그 다음에 사업자라면 사업장을 옮기고 이사하고, 그래서 문서를 주고받고 사고 팔고 이런 운이 된다. 그래서 해묘미 있는 사람 잘 봐야 돼요. 이럴 때에 상가를 매매하고 싶은 사람은 상가가 매매되고, 그 다음에 집을 매매하고 싶으면 집이 매매가 되고, 사업장을 또 부득이하게 옮길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무오일주는 제일 영향가 좀 떨어지죠. 다른 일주들이 귀인작용을 제대로 받는 반면에 공망이라는 것은 한 60, 70% 정도밖에, 많이 받으면 그밖에 못 받는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경자년 올해 같은 경우가 식신이고 정제여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매우 좋아요. 일도 제대로 착착 추진이 되고, 물론 올해 같은 경우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주상 운이 좋은 사람들도 힘들고, 또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더 힘들고 막 그래요. 이런 것은 인류 전체적인 문제에서는 개인적인 운이 좋다 그래서
좋을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특히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오래 안 돼서 죽는다 그러죠. 대부분이 운이 좋아도 안 좋아요. 운이 좋아도 안 좋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런 가운데서 재물적으로 좋아지고 어떤 일의 능률도 오르고 그러는데 상관이 오고 천을귀인이 오면서 상관의 작용이라는 것은 내년에 그 주변 사람들과의 사소한 구설 시비 이 정도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3, 4, 1원의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한 운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인이 왔다는 것은 사업하는 과정에서 또 좋은 사람의 조언, 도움을 받아서 사업의 발전이 올 수 있는 그런 운에 들어간다. 이럴 때에 사업이 안 좋았는데 어떤 조언을 받아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뭐 사업장을 옮겼는데 옮긴 사업장에서 향후에 크게 좋아지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그 섹터가 사업자들이다. 그 다음에 이럴 때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 젊은 사람이면 괜찮아요. 나이가 좀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식신이 입고한다는 것은 특히 병상에 있거나 나이가 젊더라도 심하게 다쳐서 병상에 있거나 나이 들어서 병상에 있지 않더라도 그런 식신이 입고되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건강의 불안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식신이고 정계니까 올해 승진사 같은 게 많이 벌어지고 귀인년도 승진사를 볼 수가 있는데 상관이 오면서 뭐냐면 구설 시비가 끓고 이럴 때에 그만두고 새로운 조직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옮기는 케이스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은 조직 내에서 그래도 구설이 끓는데 누가 나를 좀 커버를 해줘가지고 무난히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분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라는 것이 원래 안 좋은 것인데 그래도 그럭저럭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운은 된다. 이렇게 직장인들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상관이고 천을귀인이고 한데 이럴 때 학교를 들어가고자 하면은 학교 들어가는 데에 그래도 플러스 요인은 되는데 문제는 상관이라는 것이 공부하는데 방해 요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뭐냐면은 이민년 그다음에 계묘년이 오니까 계묘년 정도가 진학하기엔 좋은 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넘기고 이때 어떻게든 들어가서 넘기고 2022년에 편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 2년을 이때 넘어가서 재수를 2022년에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22년에는 안 좋지만 23년에는 운이 좋아요. 그래서 그 정관의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너무 저조하게 성적이 잘 안 나왔다 그러면은 2022년으로 어떤 그 넘기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진학을 앞두는 그런 그 수험생을 둔 학부라면 그런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공부 잘 되다가 이때까지는 공부 잘 되는 편이에요. 상관이 활동하면 잘 안 된단 말이지 이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자꾸 이제 그 경험해봐야 좀 디테일하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가 남녀공이 귀이라는 것은 좋은 인연이 올 수 있는 그런 인연이에요. 상관이라는 것은 약간 유흥성을 동반한 것이니까 여자라 그러면 미니스커트 같은 것도 입으면서 뭔가 좀그 이성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운이 될 수가 있고 남자도 마찬가지죠. 상관이 뜹니다 그렇다는 거 왠지 좀 마음이 들뜨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어떤 그 귀인적인 존재를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결혼하기에 좋은 운은 언제냐? 이때도 괜찮지만 2023년이면 개묘년이 오죠. 개묘년이 와서 정제정관이 같이 오니까 그럴 때 남녀공이 결혼하기에는 좋은 운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남녀공이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이다. 단 무오일주는 빠진다. 그 다음에 주부 같은 경우는 상관이면서 천을귀인이 왔더니 물건을 잡고 재테크를 하고자 하는 이런 그 주부라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운이에요 이게. 근데 상관이라는 조인 이런 부분에서 뭐냐면 그 남편하고의 시비 구설. 상관 이렇게 여자가 상관을 오면은 남편이 좀 왼수같이 보이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인간 저 올해는 왜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올해 왜 이렇게 왼수같이 보이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 그런 가운데 주부인데 귀인이 오면은 그런 가운데 약간 탈선도 가능한 거예요 이거. 좋은 사람이 온다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노인 같으면 상관이라는 것은 실족사 같은 거예요. 산 잘 걷다가 발 헛디뎌가지고 넘어졌는데 뼈 부러지고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한번 이런데 척추 같은데 어긋나가지고 부러지면 잘 붙지도 않고 그로 인해서 상당 기간을 애를 먹는 그런 케이스를 받고 그로 인해서 이 생명도 위중한, 목숨도 위중한 그런 상태의 노인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관 같은 건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외에 노인들이라고 해도 귀인적인 존재니까 어떤 도움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의 연관이 돼서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도 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 그런 노인이라면 투자를 해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또는 그러한 어떤 그 장소 이런 데서 어떤 도움이 재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얻을 수가 있는 운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